일단은 저희 진로 콘서트 그 첫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저희 교수님들 먼저 오셨으니까는 먼저 예, 자리 보시고 예, 들어오시면은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들 들어오시면 예, 박수로. 내려오자, 내려. 아니, 마케팅 안 하잖아. 근데. 일단은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교수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국제 전략경영론 맡고 계시는 김주건 교수님. 그리고 세 분 다 마케팅인데 이쪽에 박진영 교수님. 네. 정한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승현. 일단은 이렇게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렸고 간략하게 교수님들께서 자기 소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그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뭐 내 소개 다 나와 있고 또 여기서 본 얼굴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 수업을 학생들이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자기 소개 국제경영 전략 분야에 우리 학교에서는 김광수 교수님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유재욱 교수님 그 세 분 계시고요. 그래서 국제 경영하고 전략 경영 두 분야가 지금 한 분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대에 있고요. 나는 여기 2003년도 9월달에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9월달에 와서 지금 여기서는 국제 경영하고 전략 경영은 이제 학부에서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케팅 분야에 있고요. 지금 우리 마케팅 분야를 제가 안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윤보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균석 교수님, 그리고 정원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오신 이제 이승윤 교수님과 정원 교수님 이렇게 우리 6분이 계시는 분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전공 안에서는 유통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 분야 쪽 또는 이제 소매 마케팅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입장이고요. 제 2007년에 건대에 왔고요. 교수한 지는 200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있다가 저는 건대에 이제 조인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을 전공하다 보니까 유통 전략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그때 1학기 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유통하는 사람이 전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환이고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박지훈 교수님과 함께 마케팅 분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모델링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게임 이론 쪽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주로 이제 연구 관심사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로는 2008년도에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로서 생활한 지는 7년째입니다. 오기 전에 타대학에도 있었고 이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에는 올 이제 3월에 여기 부임을 해서 이제 한 2달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조사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을 학기는 아직 뭘 가르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께 나중에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박진영 교수님하고 정한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마케팅 분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제
분야는 약간 뭐 이번 학기는 지금 저희 마케팅 약간 그 전공 필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이 학기는 소비자 행동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백그라운드가 심리학이라서 저는 약간 좀 좁긴 좁은데 뭐 유통 관심 있으면 이제 박준영 교수님 모델링 이제 수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원 교수님 여쭤보시고 또 나머지는 뭐 소비자 행동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저한테 저도 뭐 저기 한양대 에리카에서 한 1년 반 있다가 건대 온 건 작년에 왔나요? 뭐 적응하는 중인데 학생들이 워낙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학생들한테 자기가 이제 좀 특별한 경력이 있다 뭐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들려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똑같나 봐요. 아무도 안 들리고. 특별한 게 어떤 건지 정의가 좀 까다롭게. 일단은 그 어디 학교에 있었고 이런 거 떠나서 뭐 옛날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이랑 국제전력이시잖아요. 그쪽 필드에서 뭐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여기는 지금 진로 콘서트인데요. 예. 네, 무슨 뭐 경력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 맨날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부를 미국에서 이제 학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진로 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꼭 스펙이라는 게 그 보통 얘기하는 취직하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빨리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런 기회도 좋지만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그게 자기를 얼마만큼 더 좋은 사람과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얘기 해주실 분 오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교수님들과 그 학생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아무래도 학생들은 또 진로에 대해서 요새 또 이제 뭐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아무래도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그 부분 때문인지 좀 그 사전 질문 같은 게 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먼저 이승윤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마케팅 부서로 취업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건 없는지 있으면 좋을 자격증들을 추천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해주시면. 누가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자는 안 왔나 보네. 근데 뭐 아마 저희도 이제 마케팅 국가는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약간 회의를 좀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뭐 두 분 교수님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케팅으로 참 취업을 하는 게 참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 쪽으로는 이렇게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렇게 하면 취업할 때 스페셜리티가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을 회계 부서로 배치를 하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마케팅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은 자격증 같은 게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마케팅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굳이 제가 볼 때는 자격증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이 정말 마케팅 부서에 맞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난 잘할 수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뽑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하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수업을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집중적으로 마케팅 관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공모전 같은 경우 같은 걸 해봤습니다. 아니면 인턴 같은 걸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부서만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부서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아는 분야가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마케터가 되기 위한 준비에 공모전이 많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부분 계신가요? 그 풀 세트로 이승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요. 좀 쉬어간다는 의미로 그 공모전들 많이 하고 또 공모전 우리가 기획한 거 좀 검토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친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모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떠나서 한번 그 어떤 안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하나의 뭐 스펙으로 삼는다라는 거는 그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걸 결과적인 성과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팀빌딩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리더가 되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나 그 사전적으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너무 결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보는 어떤 그 경험과 그거를 통해서 과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걸 여러분들이 얻는다 그러면 저는 공모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대외 활동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기업에게 그 자기 자신을 마케팅할 수 있는 PR 방법이나 팁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 국제 전략이랑도 되게 근데 이게 지금 녹화되기 때문에요. 녹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이제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예전에 실예로 들어서 한국은행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일단 시험은 통과를 했고 우리 학교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영어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영어 면접을 제가 이제 영어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 영어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옛날에 썼던 방법을 얘기를 해준 게요. 중요한 그 유명한 그 신문이나 유명한 사람 거를 일단 통째로 외워라. 어느 정도의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도 맨날 학생들한테 요거 정도는 좀 통째로 외워라. 통째로 외우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앞뒤 문장만 만드는 거예요. 연결 그 부분만. 그러면 그 외운 부분은 정말 100% 맞는 문장을 아주 프론트리하게 맨날 외웠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최종 면접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학부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잘 못할 때 뭐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거 준비할 때 뭐냐면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외운 게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꾸 외우고 자기가 입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느덧 뭐 일주일에 한 개를 했다, 뭐 2주일에 한 개를 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그냥 수르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일단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좀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접을 통과하고 나를 조금 준비된 학생으로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실무를 먼저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그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실지. 아까 제가 유통 전공한다고 그 저만 유통을 전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또는 비헤이비어럴하게 유통을 전공하면 또 정환 교수님이 이제 수리적으로 풀어내는 유통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환 교수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통업계라고 한정을 지어서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좀 이걸 좀 폭넓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분야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를 취업만 하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 어떤 직종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앞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편하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유통업계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 수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상당히 밖에서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백오피스나 뒷부분 가서 보면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그 체력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유통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뭐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든 것도 내가 어떠한 것도 내게 도전으로 다가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서는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첨예하게 드러난 부분이 유통업계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뭐 또는 어떤 좀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그러면 유통업계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그 진로의 선택 기회들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학과 관련 세부 영역들 중 그 복수 전공을 같이 공부했을 때 그 취업 시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 교수님 아까 그냥 경험해 계시는데 내 차례가 안 돼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수리 쪽을 계량 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통계학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마케팅과는 좀 관련된 일은 아닌데 제가 직장 생활을 유학 가기 전에 했었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3년 좀 못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업들 신용평가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통계학이 얼마나 뭐 그쪽은 이제 파이낸스의 그 영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경영학 석사 MBA를 하는 게 제 좀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바꾸고 그리고 통계학 석사를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한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분석적인 능력, 어널리티컬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뽑고 싶고 이렇게 좀 수요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학부 학생으로 있고 또 통계학 수업이 필수가 아니거나 뭐 이런 이유로 통계학 수업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 그런 게 뭐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경영학부에서 개설되는 통계학 수업뿐만 아니라 통계학과 가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그런 레벨의 통계학 수업을 한두 과목 정도 더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복수 전공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과목 정도 더 듣는 거를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질문 예.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꾸 취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3학년이라서 그런지 아직 취업이라는 게 많이 다가오진 않아요. 그거보다 지금 제가 진로 콘서트에 온 이유는 정말 제 진로를 못 정해서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취업이길래 사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송해요.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제가 진로 상담을 사실 얼마 전에 갔었어요. 여기 학원에서 하더라고요. 진로 상담을 갔는데 그 상담사분께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더니 민지야, 제 1학번 강민지입니다. 경영학과. 민지야, 너는 해외 영업을 해보는 게 어떠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해외 영업이 뭐지? 뭘 하는 직업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이승 교수님 마케팅 수업도 듣고 정한
약간 콜렉팅 하려면 석사를 끝내고 이제 닐슨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 좀 하다가 박사를 갔는데, 근데 이제 진짜 좀 약간 공감을 하는 애인 게, 저도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참 그런 것 같아. 이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받으면 또 그거만큼 하기 싫은 일도 하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 적성에 맞는 일들만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막상 갔더니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딴 분과는 모르겠는데 마케팅만의 디파트먼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케팅 조사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돈도 별로 안 주거든요. 돈도 많이 안 주고 일은 많은데 마케팅 관련된 일만 해요. 근데 인사부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사부서는 서포터 해주는 부서니까. 근데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면 그래도 마케팅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거고, 특히 마케팅 조사 쪽은 닐슨이나 마케팅 조사에서는 정말 마케팅 일만 합니다. 정말로 너무 일 로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 로드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어디 일을 따와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엄청 많은데 비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사 방법이 더 좋으니까 우리를 써달라고 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 파는 회사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파는 회사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내가 기저귀도 한 번도 안 갈아봤지만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딩이 안 되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밤새서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 게 없는 건데, 물론 근데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경험상 조사회사는 약간 직무 응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모든 직업이 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있었던 분야는 약간 직무 관련도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아닌 회사들은 정말 뜬금없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나는 근데 직무 관련도가 높다는 거는 좀 일이 강도가 좀 세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워크 앤 라이프가 정말 다르잖아요. 6시, 저 퇴근을 거의 10시 넘어서 했었거든요. 라이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나는 그게 재밌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조금 일은 조금 직무 관련들은 낮지만 또 저녁 6시 이후에 할 일이 많거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난 또 우리 굉장히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지금은 80살 넘어서 살 건데 60에서 은퇴해야 되면 또 다른 잡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이 안 먹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뭐 6시 끝나고 바리스타 일을 배워가지고 바리스타를 나중에 60살 넘으면 살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한번 직장에 들어갔다 해서 뭐 모든 내 인생이 거기 저당 잡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직업은 절대 없어요.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직무 관련도 높은 직업도 있고 낮은 직업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성격을 봐서 나는 직무 관련도가 일이 하드워킹이더라도 직무 관련도 높은 데를 가는 게 나한테 맞다 그러면 정말 그걸 사전에 잘 알아봐야 되겠죠.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좀 직무 관련도 떨어지더라도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이제 받는 그런 자유로운 자리여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되십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표하는 거 많이 한다. 마케팅 쪽으로 가면 맨날 퍼셉션에 맨날 그린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만약 그렇게 질문 관련해서 좀 관련되면 된다면 정말 마케팅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걸 다 써먹는 거예요. 안 써먹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번 반복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숙제를 많이 내죠. 그룹 프로젝트들. 근데 학생들 보면 사실 그룹 프로젝트는 답이 없고 팀워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시키시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나 숙제가 떨어졌으니까 내 차수 때 빨리 발표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거 뭐 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컨셉트를 거리고 이런 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 회사 가면 그렇게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회사는 갑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야, 너 뭐 새로운 프로덕트 아이디어 뭐 가져와봐,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뜬금없는 질문도 막 던질 수도 있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를 로지컬하게 응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숙련도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시키는 그룹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거를 니들이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사실 그걸 열심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조 교수님들은 가이드라인도 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절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전혀 모르는 거랑 어디 가면 뭘 찾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좀 약간 그 그룹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교수님도 여기 정원 교수님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수업 시간에 듣는 학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승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학 시간 뭐 전공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1년, 2년 후에 직장에 가서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 전에 배운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한 2년 전에 배운 건 기억은 못해요. 대신 뭐냐면 이런 인포메이션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렇게 수업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석사학위, 박사학까지 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학사에서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전천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어떻게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니면은 무슨 CPA 자격증을 따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직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내가 마케팅을 많이 배웠으니까 마케팅 뭐 이론을 가지고 내가 취직을 해서 써먹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취직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어떤 직업이라도 직종이라도 내가 갈 수 있다. 간 다음에 더욱더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나중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직종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면 또 매니저급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을 오픈된 상태로 놓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예, 다음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상통되는 것 같은데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가? 예, 그러면은 이번에 하도록 하죠. 그 교수님처럼 뭐 대학교 교수가 꿈인데 대학원에 가는 방법을 포함해서 교수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교수님께서 교수가 되는 방법. 아까 실무 경험이 있었던 등등의 것들 여러 분 질문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학부 입학할 때부터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에피션트하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젊은 시절에 교수가 됐어요. 그 실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실무자들이 아닌 CEO 레벨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빨리 저한테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이렇게 좀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수가 된다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빨리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까 김중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들이 중간중간 나왔지만 일단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위가 있어요.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야 중에서 전망이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망이라는 것은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로 전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게 현실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것 플러스 교수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생각하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그 교수님이 목표를 하게 되면 어쩌다 이제 일을 하는데 교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생계에 무리가 없을지 교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 교수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수가 되려면 어느 공부하는 거에서 교수라는 직업이고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CPA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교수가 못 되고 예를 들어서 나이 먹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안 됐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하냐? 힘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늦게 교수가 돼서 나이가 40이 다 돼서 교수가 됐는데 친구들은 그동안에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뭐 증권회사 가서 일 열심히 해서 뭐 임원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누구는 뭐 퇴직해서 퇴직금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로 처음에 임용을 해서 뭐 웬만한 대기업에 뭐 한 과장 정도의 뭐 그 월급을 받았을 때요.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를 한 건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수를 한 건지 그거는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돈을 원하면 회사 가서 또 사업을 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뭐 자기의 명성을 원하면 그쪽을 택하는 거지. 전략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걸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도 뭐냐면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것이냐 놀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중간이에요.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도요. 놀려면 100% 놀아서 노는 길로 나가든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노는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양쪽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이 결정을 빨리 지으라고요. 그 빨리 결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트라이아웃을 해봐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인턴 사원도 해보고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공모전에도 참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 봐라 나는 이쪽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빨리 결정이 나는데요.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공모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1, 2년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3학년 되면 야 이거 봐라 나 내년이면 4학년인데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지나가요. 그리고 취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여러분들 알지도 몰라요. 여러분 선배인데요. 영어 무슨 동아리를 하는데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발음이 완전히 저기 토속적인 한국 영어 발음이야.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 스피킹을 더 잘해요. 발음은 액센트는 완전 그 된장 액센트인데 정말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거는 그런 자료는 교수님도 더 많아. 그러니까 사방에 다니고 그 친구가 뭘 하냐면은 방학 때는 한, 중, 일 이렇게 학생들 모여서 뭐 기아, 뭐 현대자동차 스폰서하고 뭐 각 대기업이 스폰서하면서 한 번은 중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일본에서 학생들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거가 기업체에서 100% 스폰서를 해줘요. 그런 데 갔다 오더라고요. 거기 교수님들도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그 친구는 그런 데를 자기가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외국계 회사에 취직도 하고 지금 유럽 어느 학교에서 MBA도 밟고 나름대로의 그 좀 좋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교수님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줘? 교수님도 다 모르고 교수님들이 공부했을 때 그런 상황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성격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 다음 질문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미술 전공 준비를 했었는데 재수하면서 이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디자인 마케팅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1학년 때부터 그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쪽 디자인 혹시 마케팅 분야 쪽 일하신 분 계신가요? 교수님 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네. 제가 네. 그 방금 근데 김주봉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저는 디자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없지만 본인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서칭을 해가지고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컨택트해보고 혹시라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찾아뵙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보를 그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한테 많이 얻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거 여쭤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어디서 디자인 마케터 뭐 유명하신 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저는 이렇게 했는 지금 이 질문처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질문할 때 제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요. 질문할 때 자기를 조금 드러내면서 해라. 자기 잘난 척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마케팅, 그 디자인 마케팅 분야가 이렇게 흘러가고 요즘에 그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변화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메일이든 어떤 걸 봤을 때요. 이거 봐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한테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대답을 안 해줘요. 교수님한테 뭐 국제경영 수업이 어떻습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물어보면서 내가 이만큼 조사를 했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해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외마디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을 좀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PR하면서 질문을 그 대답을 얻어내고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돼가는데요. 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성공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렇게 가만 보면은 크게 이렇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부의 활동들을 하나는 이제 기업 내부적인 그런 활동들 인사 그다음에 뭐 생산 쪽에서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생산 쪽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활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외부 활동들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뭐 마케팅이 거기 포함되고요. 전략 그다음에 뭐 그 생산 쪽과 연관된 부분이지만 그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그러니까 외부적인 활동들은 조직 외에 어떤 그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활동과 외부적인 활동으로 경영학 분야도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내부적인 활동들과 외부적인 활동들을 특징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부적인 활동들은 많은 경우 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솔루션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걸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이 외부적인 활동들 거기는 전략, 마케팅,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당연히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 같은 거 요즘 뭐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하고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긴 한데 그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내가 그 이해의 기초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들이 보면은 그 유연성, 창의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기르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기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해서 한국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고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 쪽 관련된 어떤 교양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심리 뭐 사람의 어떤 심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교양 서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노력을 못했지만 정말 관심 있다 뭐 철학 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서적들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쪽으로 좀 겸비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라는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답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넓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배우는데 이것들이 물론 이론이긴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전략에 유용하게 쓰이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예, 전략 경영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테크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론이 중요한 게요. 특히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죠. 야 그거는 이론이야. 사회에서 뭐 실제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CEO들이고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MBA를 왜 배우러 올까요? 제가 MBA 강의할 때나 저희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론을 아는 사람과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이론을 모르고 그냥 벤치마킹만 하죠. 저 기업은 이럴 때 어떻게 했다. 이 기업은 어떻게 했다. 그러나 자기 기업이 그 전략을 쓸 때는 그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 벤치마킹만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저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 얘기는 다른 얼터너티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기본이 없기 때문에. 대신 기본을 아는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요거에서 뭐가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A라는 방법이 아니고 B 방법이 더욱더 유용하다. 이렇게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이거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배워두고 익혀두면 언젠가 그게 사용할 때가 나옵니다. 그거를 믿고 열심히 배우고 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받은 거 있는데 뒤에 보시면 포스트잇이 붙어 있거든요. 네, 저기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지금 혹시 또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 하면은 지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저는 수업을 들었던 김주호 교수님하고 지금 듣고 있는 정원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김주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제가 저번 학기에 수업 들었는데 수업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재밌게 들은 거와 별개로 성적은 굉장히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PPT 과제를 주시면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수업에서 과제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뭐 10분 이렇게 하고 10분이 지나면 스탑 시킵니다.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줄창 자기 시간 다 예를 들어 CEO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CEO들은 그 사람들의 시간은 보통 사람들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CEO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짧게 요점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연습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조금 좀 매정하게 이렇게 딱딱 끊는 거를 좀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연습, 자기가 되풀이되는 연습밖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는 저도 시간을 놓고 시계를 놓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빈 강의실에서 옛날에 수업할 때 초반에는 빈 강의실에 와서 연습한 적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켜놓고 혼자 또 연습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또 예. 조원 교수님께는 이제 지금 이제 첫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경북대학교 교양대학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취업을 이제 하셨었다가 유학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평가는 지금 2달 가지고 평가를 하기 제가 아직 중간고사 성적을 못 매겨봐가지고 끝내지 못해. 근데 제 생각에는 건대 경영대학에 있는 학생 정도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놓고 보자면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이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목표를 세우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얼마만큼 4년 동안 준비를 하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더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사를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좀 공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직장을 고를 때에도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주는 그런 기회가 많은 직장을 잡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담은 제가 딱 취업하자마자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한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위를 거의 마칠 때쯤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이제 MBA 해외 석사 지원을 받아서 나오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모아놓던 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BA를 하고 싶었지만 직업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경영학 학부 학사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 석사를 하면 굉장히 좀 나중에 내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통계학 석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석사를 하고 다시 은행을 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어울리던 분들이 이제 학위를 PhD를 하시고 거기서 컨설팅 회사라든지 학교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사 과정을 또 진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학교에 이 자리에 와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작년 겨울방학에 무슨 진로 캠프 이런 거 들었었는데 그때 군대 경영학과 취업률이 계속 급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게 약간 질에 겁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도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스펙도 쌓고 학점도 열심히 따는데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충고 정도 듣고 싶어서 사실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탁 좀. 취업률 통계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학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본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인 수치의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뭐 그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그 취업률 통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나았다 못하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통계적 수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저 학생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거나 수업에서 질문을 하거나 수업의 참여도나 시험지를 우리가 평가할 때 봤을 때 이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면 아, 이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취업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교수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레 겁먹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했는가에 대한 자문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이 어렵고 우리 학교는 그래서 뭐 조금 낮고 몇 프로 높고 낮고 이런 어떤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마음의 자세가 먼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될 것 같은 학생들이 정말 많아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교육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졸업할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예. 네, 제가 자꾸 질문하는 죄송한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처음 질문이랑 좀 연관되게 저는 사실 이게 취업을 위한 취업보다는 저는 어떤 진로를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진짜 잘하는 일을 찾고 싶은데 경영학이라는 과목 하나도 굉장히 뭐 재무라던가 회계라던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막히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교수님들은 이제 그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셨고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마케팅이나 어떻게 국제경영, 국제전략을 선택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길로 가면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40년, 50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정하셨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교수님들은 어떻게 자기 적성을 빨리 찾으셨나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빨리 찾지는 않았어요. 빨리 찾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잘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럼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네가 100점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를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슉슉슉 지나간다. 성적이 얼마큼 나와 있는 걸 따지지 말고 어떤 그 재무냐 회계냐 뭘 할 때 그냥 재밌고 그걸 읽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더라. 그러면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다. 사실 잘하는 건 하고 싶어 하겠죠. 대신 잘하는 거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점수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게 그냥 좋아. 그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좋아하는 서브젝트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교수가 된 거지. 잘하는 거 하다 봤으면은 저는 옛날에 저는 수학을 잘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과 쪽이었는데 문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수학을 잘해서 뭐 의대 가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문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무역을 하고 싶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 무역 하다 보니까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업을 갖게 됐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려야 될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여튼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 생각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교수님들부터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저도 약간 김주현도 생각 비슷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인문 약간 학부로 들어갔거든요. 전공이 나뉘기 전에. 근데
진짜로 저도 약간 박재민 교수랑 비슷한데 공부를 집안 분위기에다 공부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공부를 좀 오래 할 것 같았는데 무슨 과목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재밌는 것 같다가도 다음 학기 되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놀았습니다. 일단은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업을 들을 때 저도 약간 윤중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업